북한이 새로운 자주포를 공개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해온 북한이 핵무장 완성을 선언한 이후 재래식 전력 강화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자체 성부를 장갑으로 두른 밀폐형 포탑을 채택했지만 우리 군이 보유한 명품 K9에 견줄 수 있는 성능을 가졌는지는 의문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자주포 사격 사진을 10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자주포는 지난해 9월 9일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것이다. 사진을 보면 포의 구경은 한국군 명품 자주포 K9보다 작은 152mm인 것으로 추정된다. 겉모습은 K9와 비슷하다. 밀폐형 포탑을 채택했다. 북한의 자주포는 대부분 개방형 포탑 형태였다. 방호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 자주포의 재원은 베일에 쌓여있다. 자동 장전장치와 사격 봉제 장치가 추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 장전장치를 갖춘다면 짧은 시간에 많은 포탄을 쏠 수 있다. 북한의 대표 자주포인 곡산포는 한 발을 쏘는데 4에서 5분이 걸리는데 이 시간이 단축됐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북한의 새 자주포는 방열 시간도 단축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사거리를 늘렸을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사진상 45 구경장으로 보이는 만큼 사거리는 20km대에서 30에서 40km로 늘어났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북한 곡산포는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최대 사거리가 54km에 이른다. 휴전선 부근에서 쏘면 수도권까지 포탄이 날아간다고 한다. 밀폐형 포탑에다 긴 포신을 장착한다면 중량이 늘어나 자주포의 기동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 북한이 이런 난제를 풀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군의 명품 자주포 K9는 국제사회에서도 공인받는 자주포로 월등한 성능을 자랑한다. 자동 장전장치를 탑재해 분당 6에서 8발을 사격할 수 있다. 급속 발사 시 15초 안에 3발을 발사할 수 있다. 사격 정보를 받은 후 60초 안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다. 또 52구경장으로 사거리가 40km 이상이다. 특히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사거리는 50km 이상으로 늘어난다. 탄약은 48발을 차체 적재한다. K9는 또 스스로 사격 재원을 바꾸면서 사격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독 TOT 능력을 갖췄다. TOT 능력을 갖추면 한 대의 자주포가 여러 대가 동시에 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K9 한 대가 3발을 쏘면 K55 3대가 한 발씩 쏜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전투 중량은 47톤이지만 1000마력의 강력한 엔진을 장착해 최고 속도가 시속 67km로 기동력이 뛰어나고 다양한 환경과 지형에서 작전이 가능하다. 방호력도 좋다. 고폭탄의 보갑이나 파편을 막아주고 14.5mm 기관 총탄 방호도 가능하다. 공기정화 시스템과 개인 방독면으로 화생방전에서도 임무를 지속할 수 있다. 위치 확인 장치, 자동사격 통제 장치, 조종 수약 안전망경, 보조동력 장치, 후방 카메라 등 첨단 장치를 갖추고 있다. K9은 또 터키, 폴란드,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도 수출돼 국제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생산업체인 하나디펜스는 K9은 화력 전투를 위한 긴 사거리, 실시간 신속한 집중 화력 제공을 위한 빠른 발사 속도 등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면서 사격 후 신속한 진지 변환이 가능하고 기동성과 생존성이 뛰어난 장비라고 자평하고 있다. 또 사막에서 설원까지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운용이 입증되어 국내를 넘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포병이란 예전부터 포병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임무를 더욱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육군은 한국전쟁 당시 처음으로 M3 포대를 미국의 지원으로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엄청난 포대 활용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포병이란 후방에서 아군에게 화력 지원을 하는 부리로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포병들은 그것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죠. 예로 베트남전 파병 당시 파병 간 한국의 포병대가 미국과 달리 포를 전방으로 끌고 나가 가까이서 공격해오는 적 포병들에게 근접 포격을 쏘아부으며 함께 치고받고 싸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미군은 그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말이죠. 고로 우리의 민족은 예전부터 포대를 아주 잘 다루는 민족임을 입증해주는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전자총통이라던가 최초로 함선에서 대포를 운영하였다던가 하는 사실들을요. 고로 지금 알아볼 육군 장비는 K9 썬더 자주포입니다. 위 사진처럼 노후화된 M3 포대와 같은 경우는 따로 이동을 할 때 차량이 필요합니다.
확보로 한번 포격을 가하고 나서는 취약한 기동력으로 인해 적이 응사로 인한 피해 속출이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K9과 같은 자주포는 자체 기동력을 가지고 있어 한 마리로 치고 빠질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이동으로 공격이 쉽고 빠른 도피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한 것을 노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려 말에 최무선이 흑색 화약을 개발하는 등 화포 개발의 선진국이었다. 우리 육군도 포병 전력의 국산화에 노력을 기울여 70년대 초부터 105mm와 155mm 견인포를 국내 생산하였습니다. 미군으로부터 M107 자주포를 도입하여 자주포를 운용해오던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는 K55 자주포를 생산하여 약 1천여 대를 배치하고 이런 국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80년대 당시 우리의 화포 정력은 북한과 비교하면 열의에 있었지요. 북한군의 포병 전력은 수적으로 우위에 있었을 뿐 아니라 보유한 화포의 절반가량이 자주화 및 차량 탑재용이어서 기동성이 뛰어난 포병 전력을 보유했습니다. 우리 육군은 이런 양적 열세를 질적 우위로 극복하고자 했고 특히 사정거리가 증가한 약포를 배치하여 군단 중심 작전에 대한 화력 지원이나 화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따라 KH-179와 K55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육군은 K55를 이어갈 차세대 자주포의 개발에 착수합니다. 155mm 자주 곡사포는 기존의 K55 자주포보다 더 우수한 자주포를 획득하고자 ADD와 삼성 테크윈이 대한민국에서 독자 개발한 자주포라고입니다. K9 자주포는 4단급 포병 무기로서 최고 사거리가 40km로 북한의 170mm 자주포,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보다 길고 발사 속도가 빠르며 삼성 테크윈에서 성능 개량한 K55A1 자주포는 최대 사거리가 36km로 K9 자주포의 개발로 한국군 사단의 작전 중심을 45km로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세대 자주포 K군은 1989년부터 체계 개념 연구가 시작되어 약 10년간의 집중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1999년부터 전력화되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로 개발된 차세대 자주포는 삼성 테크윈, WIA, 풍산, 한화, LG정밀 등 100여 개의 업체가 개발에 참가했고 K군은 1990년대 국방과학기술의 총화와도 같은 존재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신 있게 내놓은 제1호 국산 명품 무기체계가 되었다.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21세기 스마트 전장에서도 현대적 육군은 포병 전력을 중시한다. 디지털 컴퓨터 사격 장치, GPS 및 관성원법 장치 등이 도입되면서 자주포는 더 이상 계산하고 좌표를 찾느라 시간을 소모할 필요 없이 즉각 포격할 수 있어졌습니다. 견인포와 비교하면 고가의 무기체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가 자주포의 개발 및 배치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주포가 뛰어난 기동성 및 생존 가능성을 보유하여 지상군의 전력상 우위를 보장하는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에는 K55와 미군의 M107 자주포를 받아 쓰고 있었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시대로 가보면 우리나라는 북한 포병에 비해 열세임이 틀림없었죠. 북한이 그때만 해도 야포로 경쟁하는 화포 덕후가 아니었죠. 그래 봬도 우리나라보다 틀림없이 강한 국가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K9 자주포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LG정밀, 한화, 삼성 테크윈 등 국내 정상급 방산업체들의 도움을 받아 1989년부터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0여 년간 개념 연구가 진행되고 1999년에 전력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K군은 최대 3분간은 분당 6발의 사격이 가능하므로 기존의 K55보다 3배 이상의 화력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K군은 자동 정전 시스템과 자동 포신 이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즉 K9의 사격 통제용 컴퓨터의 표적 위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격 자원을 산출하여 포구를 목표 방향으로 지향시키고 탄약을 자동으로 이송, 장전한다. 결과적으로 K9 자주포는 서있는 상태에서라면 30초 이내에 첫 탄을 발사할 수 있다. 다가 K군은 혼자서 사격 자원을 바꾸면서 사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단독 TOT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이렇게 단독 TOT 능력을 갖추게 되면 한 대의 자주포가 여러 대가 동시에 쏜 것과 같은 효과를 봅니다. 예컨대 K9 한 대가 3발을 쏘면 K55 3대가 한 발씩 쏜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K군은 1000마력의 디젤 엔진을 탑재하여 최대 67km까지 달릴 수 있어 K1 시리즈 전차와 동등한 기동 능력을 자랑하며 위치 확인 장치, 자동 사격 통제 장치, 포토탑 구동 장치 및 통신 장치 탑재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계산한 사격 재원 또는 사격 지휘소로부터 접수된 사격 재원에 따라 포를 자동으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방호력의 측면에서는 전차만큼은 단단하지 않지만 고강도 장갑판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부병 화력의 파편이나 중기관총, 대인지뢰 등에 대한 방호력을 갖추고 있고 화생방전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생존 가능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지상의 폭격기로 불리는 자주포는 육군의 화력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리 목적인 후방에서의 지원부터 현대에서는 빠른 기동성을 바탕으로 적이 병력이나 화력이 집중된 곳을 타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용됩니다. 오늘은 자주포 순위와 상관없이 육군 화력의 결정판으로 불리는 자주포의 국가별 보유량에 대한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간단한 설명을 추가하자면 파포는 견인포와 자주포로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견인포는 아래 사진처럼 트럭 등에 매달아서 이동을 하며 특정 지역에 위치시켜 포격하는 포입니다. 그리고 자주포는 자체 동력을 가지고 이동이 가능한 포죠. 포라고 하면 흔히 포구경이 20mm 이상이 되는 곡사포, 대공포, 전차포 등이 있겠지만 오늘은 자주포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니 견인포와 자주포 두 종류로 구분해봤습니다. 처음 자주포가 세상에 등장한 건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군이 처음 사용을 했는데 당시에는 트랙트의 화포를 적재한 수준이었지만 바퀴에 의해 이동이 가능한 획기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전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포병 사격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즉, 포병은 포병으로 제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적의 포를 쏘면 정찰 또는 섬광과 포탄이 궤적을 추적하여 적포대 위치를 예상하여 포병 화력으로 타격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현대전에서 생각하면 원시적인 방법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포를 운영하는 포병 요원들에게 대포병 사격은 굉장히 위협적인 반격이었습니다. 이처럼 포격을 가한 후 상대편의 대포병 사격이 가해지면 피해가 속출하기 때문에 적이 공격 시 신속한 이동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주포가 등장하게 된 이유였지요. 이 때문에 당연히 자주포가 기존의 견인포보다 장비나 포병의 생존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고 현대전에서 육군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무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즉, 속도전이 대세인 현대전에서 성능이 뛰어난 자주포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는 그 나라의 육군 화력을 결정지을 정도로 차지하는 범위가 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육군의 화력을 결정짓는 전세계 국가별 자주포 보유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섬나라인 대만은 일본과는 다르게 꽤 많은 육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300여 문의 자주포 전력은 유사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만은 현재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노후한 기종을 최신 무기로 대체할 움직임이 있지만 이는 중국의 압박에 의해 미국으로부터 무기 도입에 어려움을